안녕하세요. 저는 KNS 레벨업 잉글리시를 개발한 주식회사 루미네움의 김윤식 대표입니다. 루미네움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고 KNS 에듀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레벨업 잉글리시 2023 버전의 사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벨업 잉글리시는 원래는 2022년 말에 개발되었는데 아직 챗GPT가 나오기 전입니다. 2023 버전 이전에 나온 이 간단한 프리 버전부터 살펴보면 2023 버전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KNS 에듀를 소개하는 글이 예시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2022년 수능 18번 문제 2022년 수능 18번 문제의 지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US Speak 버튼을 누르면 미국인의 발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Dear Ms. Green, my name is Donna Williams, a science teacher at Rogan High School. I am planning a special workshop for our 미국 science US teachers. 대신에 We are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teach online science classes. I have been Dear Ms. Green, my name is Donna Williams, Great a science Britain. teacher at Rogan High School. US 대신에 그레이트 브리튼, 즉 대영 제국의 약자인 GB를 표시한 GB 스피크 버튼을 누르면 영국인의 발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I am planning a special workshop for our science teachers. We are interested in learning how to teach on classes. I have been impressed with your ideas about using internet platforms for science classes. 볼륨 Since you're an 조정을 할 expert 수 in online 있고 education, I would like to ask you to deliver a special lecture at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th. I am sure 음성 the lecture will 파일을 help us to 다운로드하거나 design successful online science classes, and I hope 속도를 you can 조절할 learn 수도 from your 있습니다. insights.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Donna Williams. 자, 그 다음으로 구글 이한은 잉글리쉬에서 한국어로 구글 번역을 하는 버튼입니다. 개발 당시에는 구글 번역뿐이었는데 한 회 뒤에 그 GPT 3.5 번역도 추가했습니다. 퀴즈 버튼과 스터디 버튼, 이것은 기존에 스페이스아이 등 유명했던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의 당시에는 첨단으로 개발했던 것을 요즘에는 GPT 3.5로 대체한 학습 자료인데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레벨업 잉글리시 2023 버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S Speak, KNS Education ardently pursues GB knowledge and Speak, success through genuine 퀴즈, education. This 구글 번역, institution strives to GPT establish a 번역은 solid educational foundation, enabling 2022 베이직 버전과 같습니다. 퀴즈는 2022년에 개발된 아주 간단한 단어, 문법, 독해, 추론 퀴즈 기능인데 간단한 내용 파악 테스트 용도입니다. 스터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주어진 본문의 단어를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이 본문을 통한 IB 토론 수업을 위한 질문과 예시 답변이 나옵니다. 국제적인 표준교육인 IB의 특징은 비판적 사고, 자기 성찰, 국제적 관점을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면서 기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토론 수업이 필요한데 그에 적절한 질문과 답을 생성해줍니다. 적절히 활용하시면 IB 수업이 아니더라도 고수준의 영어 회화 수업이라든지 또는 학생의 진정한 언어 및 사고 능력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일러스트레이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림을 보여주는 듣기 평가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교육자료를 가져올 때 우리는 텍스트 복사뿐 아니라 가끔 OCR을 사용하거나 직접 타이프를 칠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OCR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하죠. 며칠 전 치른 2025년 수능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화면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이 캡처한 화면을 OCR에 입력한 대로 읽어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붙여넣었는데 이렇게 개행이 필요 없이 일어난 곳들도 있고 동그라미 번호 같은 것도 붙어 있고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코렉트 교정 버튼을 누르면 개행 줄바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동그라미 번호 같은 것도 없어지고 오타가 있더라도 수정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카피해두고 로그인부터 하는 게 좋겠네요. 현재 KNS 내부 또는 B2B 계약이 되어 있는 학원에만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셋 포매터가 생기는데요. 이게 새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작업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복사해둔 것을 다시 붙여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아웃컴즈 같은 것을 인컴즈로 바꿔보고 문맥에 맞지 않게, 그리고 예를 들면 모티베이션 같은 거 노티베이션으로 바꿔주고 어떤 부분에 공백도 넣고 이렇게 해서 코렉트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되면
인컴즈로 바뀌었던 아웃컴즈가 돌아왔죠. 모티베이션이 그 노티베이션으로 해놨었는데, 그러니까 뭐 오타가 난다든지 OCR이 잘못됐을 경우를 상상을 해서 바꿔놨던 게 회복이 되고, 또 뭐 되어였나요? 이렇게 공백이었던 부분도 적당한 단어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을 막 뒤바꿔 놓는 경우도 있는데, 문장이 뒤바꿔 놨을 때 말이 되면 그대로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경우에 뒤바뀐 문장도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것은 2025 수능에 사용됐던 지문인데, 자, 이것을 가지고 그 수능 포매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 뉴셋. 자, 이 수능 포매터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수능 지문을 가지고 그 다양한 형태의 수능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다양한 형태의 수능 문제를 그 듣기 평가가 1번부터 17번까지니까 거기는 빼고 18번부터 마지막 45번까지의 각기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어떤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수능 수준의 그런 지문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겠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용했던 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수능 문제를 만드는 것인데, 수능 문제 18번은 그 편지 형식으로 되어서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얘는 카피 아웃풋을 누르면 에디터나 워드 프로세서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에디트 아웃풋을 누르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ABC를 넣어볼까요? 그리고 세이브 아웃풋을 누르면 ABC가 포함된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수능 셋 포매터라고 한 이유는 그 수능 세트, 전체 세트 형식에 맞는 문제를 만들기는 하는데, 3분의 1 정도는 그냥 써도 되지만 또 한 3분의 1 정도는 좀 골라서 쓸 필요가 있고, 그 3분의 1 정도는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2024 버전에서는 3분의 2 정도를 그냥 쓸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향후에는 포매터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거의 수정 없이도 쓸 수 있는 그런 수능 세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9번은 신경 변화 문제인데요. 그렇기 위해서 주인공을 넣고 또 주인공의 감정 상태가 변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꿔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20번 같은 경우면 출제 의도는 필자의 주장 파악이고, 또 해석, 풀이, words and phrases 이런 부분들이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수능 해설하고 같은 형식으로 맞춰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1번 경우에는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찾는 그런 함축 의미 추론 문제이고요. 22번은 요지, 23번은 글의 주제, 24번은 제목, 25번은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도표는 숫자 같은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변문을 변형하든지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번은 글의 세부 내용 파악, 27번은 이제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28번은 일치하는 것, 그리고 29번은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30번은 문맥 문제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형식은 잘 맞춰서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31번은 빈칸, 단어를 넣는 빈칸 문제고, 32번은 좀 긴 구 같은 것을 넣는 것이고, 33번과 34번은 조금 더 긴 글을 넣는 그런 빈칸 추론 문제죠. 35번은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그런 문장, 가장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는 그런 부분인데, 필요에 따라서 그 새로운 그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될 때 새로운 문장을 추가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36번은 이 글에 이어질 순서로 적당한 것을 찾는 문제, 이 경우는 이제 BAC의 순서로 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37번도 글의 순서, 38번은 이 주어진 문장을 1, 2, 3, 4, 5 중에 어디에다 넣으면 되겠는가 하는 주어진 문장 넣기 문제, 39번도 비슷하고요. 40번은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려고 하는데, 이 빈칸 A, B에 적절한 단어를 넣어서 이 전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죠. 이것도 수능 형식과 같이 마찬가지로 맞춰서 출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번, 42번은 긴 장문을 가지고 2개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43번부터 45번까지는 4개의 그런 문단을 주고 그 4개의 문단을 가지고 3개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해설도 역시 평가원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묶은 이 3개의 문제에 대한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 수능 문제를 편집하고 또 저장하고 해놓게 되고요. 이렇게 과거에 만들어진 이 동일한 아이디로 만들어진 그런 문제들은 프리비어스 아카이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비어스 아카이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전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고요. 이전의 문제를 불러와서 역시 또 편집 같은 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아까 편집한 문제가 여기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 역시 카피를 해서
아래 한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에서 쓸 수 있고요. 현재 2024년 11월 18일 22시 13분경에 만들어진 문제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커런트 셋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들도 불러와서 편집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다만 이 프리비어스 아카이브 기능은 전문적인 파일 관리 툴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쌓아놓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생성된 것들을 잠시 확인하고 편집하고 한 후에 바로바로 워드 프로세서로 옮겨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